자, 두 번째 인물은 주패문이라는 사람인데요. 왕청인 선생보다 좀 후대를 살았어요. 이분이 쓴 책이 화양장상약찬이라는 책이에요. 화가는 중화민국의 화죠. 양은 서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서라는 뜻이에요. 동서. 동서의 해부학에 관한 책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화양장상약찬. 여기 보면 이제 왕청임 선생님의 의림개척에 있던 거랑은 다른 실제 서양의 해부도가 소개되어 있고요. 이 안에 보면 영어도 써 있어요. 한자와 함께.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integrated medicine, 그러니까 화양을 한번 합쳐보자 우리. 서양약에도 좋은 게 있고 한약에도 좋은 게 있겠지 왜. 그랬더니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사람들은 아예 그냥 서양약 같은 거는 쓸데없다. 무슨 한약이 좋지. 신토부리 노래 부르면서 다 물러가라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야 너네 외국에 한 번이나 나가봤냐? 나가보면 그런 소리 안 할 텐데 지금 우리 지금 미개한 의학하고 있는 거야. 국가에서 버려야 돼. 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있었고, 근데 이제 주패문 같은 선생님은 서양의학에도 일리가 있고 한의학에도 일리가 있는 게 있으니 장단점을 따보자. 우리 서로를 배워보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중서회통파라고 불렀어요. 세 번째 흐름인데, 뭐 이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겠어요. 늘 정치적으로도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세력이 인기가 있고 늘 가운데서 뭐 해보자라는 사람들은 이제 박쥐 취급받는 거거든요 원래. 파퓰리즘이랑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냥 사라져가요. 근데 특히 난 재밌는 게 한의사들도 미워했다라는 점이, 한의사들이 주로 미워했다는 점이, 트래디셔널 차이니즈 메디슨 하는 사람들이. Because strong adherence, 이 한의사들이 경전의 Chinese medicine text, 그리고 서양에서 온 것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 때문에 한의사들이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90년대 초반에 경희의료원에, 경희대 가보신 분은 아실 텐데 학교 정문의 왼쪽이 경희의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4년은 학교에서 공부해요. 경희대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 2년은 경희의료원에 가서 실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예과가 2년, 본과 2년까지는 이제 경희 안에 캠퍼스에 있고 2년 이제 그쪽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꼬맹이였으니까, 자 88학번이니까 안에 캠퍼스 안에 있는 거예요. 캠퍼스로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이제 나오는데 캠퍼스 정문 앞에서 우리 선배들이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많지도 않았어요. 그냥 몇십 명 모여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의료 일원화를 반대하는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의료 일원화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의학과 한약은 합쳐질 수 없다. 합쳐지면 한약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때 한의사들과 굉장히 비슷한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중요한 논리가 이거예요. 말살될 것이다 한약이. 말살될 수도 있죠. 예. 공교로운 거는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아시죠? 지금 풍토가, 그 당시에는 한의사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거든요. 꿀빤 거죠, 속된 말로.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선배들이 주장했던 것도 똑같아요. 한약이 말살될 것이다. 이렇게 합쳐지면 한약은 철학이 다르다. 이 얘기 진짜 중요해. 철학이 다르다. 서양약과 철학이 다르다. 그러니까 합쳐질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서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플렉스너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보고서냐면 미국 전역에 의학 교육 실태를 조사한 연구예요. 록펠러 재단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배후에는 그 의료 교육을 표준화하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환자를 보려면 이 정도의 수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 전까지는 어땠느냐. 의과대학은 있었지만 다 서로 나름대로의 그 이론과 실습을 가르친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옥스포드 캠브리지가 생긴 게 언제 생겼냐면 송나라쯤에 생겼어요. 송나라. 그러니까 송금원 그때 1000년쯤 생긴 거예요. 그럼 그때 옥스포드에서 의과대에서 뭘 배웠을까 생각해봐요. 지금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학을 배운 게 아니에요. 한약을 배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
그러다 서서히 발달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세기 들어가지고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이렇게 화학, 물리 이런 걸로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의학 교육이 막 중구난방이니까 우리도 유럽처럼 이걸 좀 표준화하자 했을 때 가장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였게요? 미국 한의사들이에요. 미국 한의사들은 누구냐? 미국 전통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American Traditional Medicine. American Traditional Medicine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카로프랙틱이에요. 그래서 카로프랙터들이 반대를 했고 기회를 줬죠. 정부에서 야 우리 다 새로 시작하는데 너네도 같이 우리 배우는 거 해부 생리는 거 배우면 다 우리 같이 의사하자 그랬는데 카로프랙터들이 똑같은 얘기해서 반대했어요. 우린 철학이 다르다. 그리고 만약 합쳐지면 전통의학이 말살될 것이다. 그 당시에는 카로프랙터들이 꿀 빨던 시기였어요. 얼마나 꿀을 빨았냐면 사실 최근 한 50년 전까지는 카로프랙터들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래도 뭐 당연히 의사보다는 엄두도 모르는 게 다르지만 미국은 이 의사의 위치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카로프랙터 지금은 완전히 그냥 망했어요. 솔직히 여기 카로프랙터 없나요? 진짜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실력들이 없어졌고 그리고 원래 이제 카로프랙터들이 하던 수기요법 이런 것들 버렸어요. 그리고 뭐 했는 줄 알아요? 카로프랙터들이 졸업해가지고 보험 청구할 수 있는 기계 쭉 돌리는 거야. 환자 가면 10개쯤 돌리고 가고 그게 신경도 안 쓰고 나 몸 써야 되는 거 힘드니까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점점 만족도는 떨어지고 보험회사도 이제 돈 안 주고 뭐예요 그게. 그냥 한의사도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힘들게 침 놓는 걸 별로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보험을 더 많이 받을까 이런 것만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당시에 정골의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미국은 orthopedic, Doctor of Orthopedics, 그 정골의학이라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 의사들은 당시에 플렉스너 보고서가 나오고 야 너네도 이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 시스템 안에 들어오자 했을 때 걔네들은 들어갔어요. 사실 걔네들은 카로프랙터보다도 인기가 없던 한의사였거든요. 전통 의사야 됐는데 걔네들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걔네들은 의사가 될 수 있어요. MD가 될 수 있어요. USML을 볼 수가 있고 USML가 아니지 의사시험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 그 트럼프 대통령 주치의가 정골의사예요. 진짜 의사가 아니에요. 몰랐죠. 그러니까 최초예요. 미국 역사상. 그러니까 대통령 주치의가 진짜 의사가 아닌 게. 뭐 진짜 의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의대를 나오고 의사시험을 합격한 사람이에요. 말이 그래도 있었어요. 그거 갖고도. 한국에도 한의사들이 대통령 주치의를 하지만 이 사람은 대통령 주치의 중에 최고였거든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다 이 사람이 했잖아요. 이게 역사를 보는 눈에서 차이가 난 거예요. 이 꿀 빨던 세대가 미래를 보이지 않고 자기 앞가림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게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한의사들 꿀 빨았죠. 옛날에 카로프랙터도 꿀 빨았고. 지금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이런 그 중소화통파 우리 결합해보자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양쪽에서 다 별로 탐탁하게 생각을 해요. 항상 파퓰리즘은 좀 우리만 최고 뭐 이런 쪽에서 존재하니까. Purpose of this compilation of this book. 이 책 화양장상 약찬의 compilation은 Form and Function of Viscera and Skeleton. 그러니까 오장육부, 그러니까 한약에 생각하는 오장육부와 구조의 결합, 폼과 펑션, 그러니까 스트럭처와 펑션, 구조와 기능, 장과 골격의 구조와 기능에 조화했다. His method was to combine both TCM and Western medicine. 결합하는 거였다. 그래서 옳은 것은 취하고 abandoning wrong. 이게 아까 왕청임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의림개척의 생각과 똑같죠. 옳은 것은 취하고 저도 이게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얘기예요. Choosing the right and abandoning the wrong. 그 다음에 양쪽에서 이득을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취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의 비세라가 장이잖아요. 오장육부의 이론을 Western Medicine과 결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failed to gain support from both parties. 양쪽으로부터 호응을 얻는 데 실패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의사보다도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약의 미래도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난 그 말이 되게 웃겨요. 철학이 다르다라는 말이 되게 웃긴 게, 한약의 철학이 계속 변화한 거거든요. 뭐 도교의 바탕으로 시작했지만 유학의 영향을 받아서 변했고, 그다음에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변했고, 계속 이렇게 변화하는 게 학문인데, 그 사람들은 뭐 파이로프락터 같으면 처음 만든 그 팔머, 그 사람의 학설을 그냥 계속 신봉하는 거죠. 그게 맞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게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았으면. 참 법륜 스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가 10년 동안 암세포가 몸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암세라면 몸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어느 날 갑자기 검사를 해보더니 너 암이 있다. 10년 때 네 몸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느냐 나쁘겠냐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발견했으면 좋아야지 왜 나쁘냐는 거죠. 기분이. 그거 안 발견했으면 어떡하려고. 그럼 10여 년, 20년 때 발견했으면 더 큰일 났을 텐데. 발견한 걸 좋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는 다 눈 감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한약에 틀렸다, 뭐 이게 뭐 잘못다 이런 거에서 그냥 눈 가리고 계속 가고 싶은 거죠. 그냥 다 아프니까 그런 게.